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8시.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가보시면 아세요. 네. 그래요? 가서. 궁금한데요. 느닷없이 카메라와 마주한 방송국 기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일 있었구나. 그러게요. 저기 기사네. 다 보시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한다. 뭐 그런 생각. 네. 항상 질문을 하는 거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맞아. 몰라도 아는 척 앉아있고. 다른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거든요. 기자님이시라면 저 자리에서 질문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텐 질문도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이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면 잘하는 걸까? 그것조차도 답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언제부턴가 질문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우리들의 대학입니다. 딱히 물을 것도 하고 싶은 말도 없는 우리 강의실. 만약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험을 도와줄 평범한 대학생 재균 씨입니다. 오늘 그 질문 5번 수업 시간을 해주시고 저희가 같이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이 재균 씨의 임무죠. 긴장되는지 눈치를 보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간 정도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 이거는 빙하기와 역시나 말을 하는 사람은 교수뿐입니다. 이제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기후 변화 수업이 지루해질 때쯤 대기하고 밀접해 있고 뭐 열도 순환을 하고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해류도가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어떠한 이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무심한 그냥 표정. 교육적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도움을 질문에 별 주는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궁금해서 Y축을 다르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교수는 하잖아요. 성의껏 답을 주는데요.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찬물이 염분이 더 높은 건가요? 찬물이 좀처럼 익숙치 않은 상황. 살짝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는 염분도가 그래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럼 물이 계속 한쪽으로만 흐르는데 원래 순환되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근데 엔트로포제닉 같은 경우 이제 인류에 의해서 기온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좀 미비하다고 CO2에 의한 기후 변화는 어떻게 수면 변동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수업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교수님 그럼 바드 자주 가세요? 제 사무실에 출퇴근할 때 바다를 매일 보고 뭔가 사무실에서 불편합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나 이제 갈 건데 끝나고서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질문한 학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황당했습니다. 저는 되게. 또 뭐. 나댄다? 질문을 좀 부탁을 한 친구거든요.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래 수업중에 질문 안 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질문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진짜 여기서 시킨 줄 알았어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학년 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꼭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수업에 좀만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이제 웬만하면 질문을 좀 자제하는 편이 됐고요. 일단 어색했어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어색했고 그리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뒤통수가 좀 따갑기도 하고 배움은 모르는 것을 향한 탐구입니다. 질문과 대답은 나의 생각을 키우는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생각하는 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땐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들어 묻고 대답했죠. 세상은 신기하고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써서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아직 휴전 상태니까 결론이 난 건 아니야.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의도에는 패전을 한 거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이때 자기의 반대파를 많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것만 시키고 계속 프린트랑 공부만 책만 읽게 시키니까 궁금한 게 생기지도 않고 그냥 수업한다는 식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사이 변해버린 아이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고 말이죠. 우리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100분 시험. 문제만 봐도 이름표 도안, 이름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 둘이 사귀어요. 이렇게 과시하면서 다니고 있나요? 뭐 학생 아직 좀 교실은 조용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10번도 구입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조용합니다. 자, 간다. 안녕히 가세요. 하루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다 하는 학생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답이 정해져 있어갖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질문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손들고 질문하면은 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정답만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다른 말을 해봤자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게 틀렸다고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너무 작아지니까 창피해지는 때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약간 입시에 찌들어 있는 학생이어서 그 발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한 자라도 영어 단어 더 외울 텐데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외워야지 뭐. 우리도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도서관 모양의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한 사람씩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부터 8명의 대학생들은 서양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3시간 뒤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아닌데 꼼짝 않고 열심히 공부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시험 본다고 해서 옛날부터 시험 보면 막 연도 나오고 무슨 국가 이름 나오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문장 같은 거 형광펜으로 쳐서 먼저 한 번씩 다 읽고요. 그 형광펜 친 거를 쓰면서 노트 정리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아래층에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결국에 이 식민지들까지 다 이어서 하나의 큰 제국으로 같은. 그래도 공부가 재미있어 보입니다. 줄을 많이 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네요. 이거 진짜 기억하고 보지 않고 말해야 된다고 염두에 두고 보니까 좀 더 이 기억을 주입시킬 때부터 좀 짜임새를 내가 먼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세 시간 뒤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이 모두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네, 되게 기분이 어떠세요? 후회돼요.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보려고 했는데 더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펼치고 시험 문제 풀어주세요. 시험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단답형 5문제와 수능형 유추문제 5개, 그리고 서술형 5문제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이 문제를 출제했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조용한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잘 풀고 있을까요? 막상 시험지를 받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딱 그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이 안 나고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쪽은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어디가 시험보다 잘 봤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가 더 잘 봤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아는 게 모르는 게 나오니까 아는 거는 제끼고 모르는 것부터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설명해 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운 부분만큼은 좀 그래도 많이 기억에 남겠죠. 달랐던 것은 3시간의 공부법. 정말 말하는 공부방이 시험을 더 잘 봤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2배나 높습니다. 수능형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술형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아마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